그 다음에 이제 51쪽에 보시면 가로 3번에 토지 용어죠, 그죠? 네, 토지 용어. 그래서, 시험에 좀 잘 나온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택지, 부지, 대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가장 넓은 개념이 이제 부지고요. 다음이, 택지. 그 다음에 이제 대지도 있지만, 대라는 것도 있는데, 뭐, 일단 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택지가 가장 중요하고도 쉽습니다. 택지가 뭐냐 하면, 우리 흔히 많이 쓰는 거예요. 뭐, 주택지, 상업지, 뭐, 이런 거. 그래서 택지는, 건축이 가능하거나, 건축이 되어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건축할 수 있는 땅, 택지. 그래서 택지는 주로 뭘 건축할 수 있냐? 라는 게 중요한데, 주택도 건축할 수 있고, 상가도 건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장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 상가, 공장, 뭐, 이런 걸 건축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택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실은 아직은 좀 어려운데, 이제 대지하고 대는 좀 다른데요. 이 지적법, 아까 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공간정보법, 옛날 지적법. 에 28개 지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라는 지목이 있어요. 대. 그리고 이제 건축법이라는 데에는 대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법에서 용어들을 살짝 혼란스럽게 써서 이제 그게 공부할 때 좀 힘들 텐데, 건축법에서 대지는 별거 아니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대지라 그래요. 대지. 그러니까 택지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에서는 뭐 구별의 의미가 없어서 조금 구별이 가능하도록 해본다면, 지적법상 대가 오히려 조금 더 시험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데, 요거는 흔히 과거 지적법, 그러니까 공간정보법이죠. 지목이 대인 땅을 이야기해. 대. 그러면 공간정보법에서는 이 대라는 지목에는 뭘 지을 수 있냐? 잘 보면 주택하고 상가를 지을 수 있어요. 주택하고 상가. 그러면 아까 택지라는 용어, 여기 이제 이건 부동산학개론에서 쓰는 용어인데, 요거하고 공간정보법에서 말하는 대는 차이가 좀 있네요. 요거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얘는 공장은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책에 그 대지의 맨 마지막 줄에 그 지목이 대인 땅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있죠? 그 지목이 대인 땅 그 옆에다가 주, 상 이렇게 해서 이따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좀 이따 읽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둘의 차이는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눈여겨봐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지목이 대인 땅은 공장을 못 짓는 거냐? 이유는 공간정보법에는 지목이 28개인데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은 어디다 짓는다고요? 대에다가요? 공장용지에다가요? 그러니까 대하고 공장용지는 달라. 지목이. 바로 지목이 대인 땅에는 공장용지가 아니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이거. 지목이 다르니까. 이해하신 거죠? 좋아요.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좀 이따 확인하면 되니까. 그럼 부지는 뭐냐? 부지. 이 부지는 조금 넓은 개념이에요. 영어로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건축이 가능한 땅하고요,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싹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이란 땅은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 뭐 건축이 불가능한 땅도 있습니까? 어디 세상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하천용지라든가 수도용지라든가 도로용지라든가 철도용지 같은 것들은 이런 데다 집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건 건축 불가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를 다 포함, 즉 택지에다가 이런 걸 다 더한 것이다. 그걸 부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셋 중에서 제일 넓은 개념은 이제 부지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택지. 그 다음에 제일 좁은 게 지목이 대인 땅 이렇게. 대지 그러면은 뭐 같아지니까 일단 구별은 그렇게 하겠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택지 보시면 택지. 감정평가상 용어로 주택 점포 공장 및 여러 가지 건물 부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사회경제 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토지. 그러니까 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이용되는 게 합리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주거, 상업, 공업지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쓰이는군요. 그죠? 주거, 상업, 공업지다. 그 다음에 부지는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 택지를 포함한 철도, 도로, 하천 등 바닥 토지 등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그러니까 택지가 건축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는 건축 불가능한 거니까 택지만이라고요. 싹 다라고요. 싹 다. 그죠? 그렇게 넓게 보시면 돼요. 대지인데 여러분 건축법상의 용어는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토지를 대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대지 그러면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땅이니까 택지랑 다를 게 없다 그 이야기고요. 여기는 놔두시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하는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지하고 대는 다르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그 마지막 지목이 대 그 옆에다가 써놓는다 그 이야기죠. 뭐하고 뭘 지을 수 있다고요? 주거, 상가, 주택 상가 이렇게. 그래서 주상 공장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한다. 왜 그런다 그랬느냐? 여러분 그 앞쪽에 몇 페이지를 가보시냐 하면 48쪽 한번 가보세요. 48쪽 가니까 그 박스 안에 8번에 대라고 있습니까? 대? 48쪽.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죠. 그죠? 48쪽에 대 있죠?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물이 부지다 그랬고, 그러니까 주거 동그라미 하시고 주거. 나머지 사무실 이하에다가 밑줄 긋고 상업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대가 뭐예요? 주거하고 상업용을 지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거 다 장사에 사용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9번에 공장용지 있죠. 공장용지.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땅에다가는 공장을 못 지어요. 왜냐하면 공장용지라는 별도 지목이 있으니까.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 자, 다시 한번 칠판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택지라는 거는 주로 건축이 가능한 걸 이야기하고 주거, 상업, 공업을 건축할 수 있는 거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상 대지는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혼돈할까 봐서. 혼돈. 그러니까 시험에 필요한 것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공간정보법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이 대인 땅이 있는데 지목이 대인 땅은 건축법의 대지하고는 다른데 어쨌든 이거는 주택과 상가를 지을 수 있더라. 아까 확인해 보니까. 다시 말해 택지하고 다른 점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건 택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건 대. 이해하셨나요? 왜냐하면 공장용지라는 별도 지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케이? 네, 좋아요. 뭐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택지하고 건축할 수 없는 것까지 다 더한 거다. 이렇게 보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대지하고 맹지가 있을 텐데요. 대지하고 맹지인데, 여러분 그 대지 옆에다가 한자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한자 주의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맹지라고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도로가 있고요. 도로 삼거리네요.
A의 토지이고, 여기가 이제 B의 토지이고, 여기가 C의 토지이고, D의 토지이다. 뭐 이쪽도 이제 토지들이 다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럴 때 땅값 제일 비싼 거는 A 토지겠죠. 왜냐하면 뭐 도로 두 군데나 붙어 있으니까. 두 번째로 비싼 거는 D나 B의 토지겠죠. 왜냐하면 도로 한 군데 붙어 있으니까, 그죠? 네. 제일 싼 게 C의 토지죠. C의 토지. C의 토지는요, 남의 토지에 둘러싸여 가지고 도로에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맹지라 그래요. 맹지. 이와 같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공도로, 공로, 길로 짜니까 공로에 접근할 수 없는 토지를 맹지라 한다. 맹지. 그래서 이 맹지는 한자가 말 그대로 맹지예요. 망할 망자 눈목자니까 눈이 망했어.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인다 그 이야기. 맹.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용이 불가능하구나. 그런 땅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C도, 그러니까 맹지는 건축 허가를 안 해줘요. 당연히 건축하면 안 되죠. 건축하면 여기다 집 지으면 매일 B네 집 담장을 넘어다니면서 B한테 만나면 어색하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안녕? 미안해. 오늘 또 여전히. 그러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안 해주죠. 그럼 건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B의 앞집 땅을 조금 사서 진입하는 도로를 만들면 돼요. 진입하는 도로. 다시 말해서 여기 대략 한 2m 정도 넓이의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쑥 들어간 집을 만들자. 그러면 이렇게 이쪽 도로에서 일이 쑥 들어와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면 되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여기에 꼭 자루처럼 생겼다. 자루. 쌀자루 같이 이렇게 위에 이제 주먹을 딱 쥘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루처럼 생겼다. 그래서 자루 모양 대자를 써서 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대자가 아까 지목이 되인 토지하고 한자가 달라요. 잘 보시면 여기 지목이 되인 토지는 대 밑에 흙토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루 대자는 대 밑에 옷의가 붙어 있잖아요. 옷의. 그러니까 흙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지목이 되인 땅이고, 옷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자루 대자다. 그래, 자루 대자. 그래서 이걸 자루 대자라고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라나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옷이 빵꾸 나면은 그냥 버렸어요. 다 기워서 입었어요. 워낙 없으니까, 그죠? 기워서 입었죠. 그러니까 기워서 입다 보면 이제 몇 군데 땜빵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입기는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걸 버렸을까요? 또 그걸 틀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었을까요? 쌀자루 만드는 거예요. 2겹, 3겹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자루는 헌 옷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옷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사람 같으면 다 재활용에다가 옷 버려버리죠. 네. 말짱한 것도 뭐 일단 스타일이 안 맞으면 버리죠. 뭐. 그죠? 요즘은 워낙 이제 물건이 흔한 시대라. 그래서 4번 대지 보면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접하지 않고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양의 택지이다 그랬고, 자루형 모양이다. 자루. 그다음에 이제 한자 조심하자 그랬고요. 맹지는 공로에 접한 부분이 없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인 토지를 말하며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된다 그랬죠. 건축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6번이나 7번에 이제 농지나 임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농지나 임지는 말 그대로 농사 짓는 땅을 농지, 임지는 나무가 자라는 것을 임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죠. 지목이 뭐든 간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 하면 그냥 농지예요. 지목이 뭐든 간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 하면 뭘로 보느냐? 임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여러분 10번의 후보지 이행지를 먼저 좀 할게요. 후보지 이행지. 왜 이제 이걸 먼저 하느냐? 쭉 연결해서 가기 위해서. 그래서 53쪽에 가시면 그 박스 안에 1번에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도별 분류다 뭐 그런 거 있나요?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죠. 택지, 농지, 임지. 택지는 아까 뭐 이야기 드렸는데, 주택이나 상가, 공장 지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거, 상업, 공장용 택지가 있어요. 농지 그러면은 여기에는 전답, 과수원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농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임지는 아까 나무가 자란다 그랬죠. 뭐 지목이 뭐든 간에 나무가 자라면 임지라 그랬는데, 여기는 신, 탄, 림지하고 용제, 림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럴 때 뭐 아무리 봐도 우리가 모르는 용어는 거의 없네요. 만일 모르는 용어가 있다면 이쪽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신탄님하고 용제림이죠. 그래서 이 신탄님은 여기 이제 굴 신자, 이거 숫탄자예요. 숫탄자. 숫할 때 탄자. 숫. 그래서 숯을 만들기 위해서 꼽는 데 쓰는 나무다. 굴 신자라 그랬으니까. 용제는 제목으로 사용한다. 쓸 용자니까 제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분석해야 돼요. 그럴 때, 예컨대 여러분 이런 느낌 드시나요? 자, 이 산이 있는데요. 이 산에는 나무가요, 아름드리 나무가 두께가 거의 1m예요, 지름이. 높이가 막 15m. 쭉쭉 뻗어 있어요. 막 이렇게. 이걸 우리가, 야, 저 나무가 참 반듯하게 자랐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똑바르고 정직한 사람을 반듯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막 장난기 많고 막 너무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면 반듯하단 말은 안 하죠, 그죠? 그렇다고 구부러졌다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반듯해. 이런 거는 수출 만들어야 되겠어요? 목재로 사용해야 되겠어요? 이런 걸 용제림이라 그래요. 이런 나무가 자라는 이 땅을 용제림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용제림지. 그런데 어떤 데는 야산에 가면 나무가 이렇게 뭐 얇은 게 자라다가 막 구부러져가지고 막 난리야치 마음대로 막 구부러져 있고, 어떤 거는 뭐 아예 자빠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나무는 뭐 두께도 얼마 안 되고, 뭐 잘라서 합판을 만들기는 어렵더라. 이럴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숯이나 굽자, 숯. 그래서 이런 걸, 그렇죠. 이렇게 이런 나무가 자라는 이 땅을 뭐라 그러느냐? 신탄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강원도를 놀러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 모르겠지만, 뭐 옛날에는 많이 갔죠, 그죠? 요즘은 잘 안 가기도 하지만, 강릉 경포대 같은 데 가면 해안가에 소나무들이 쭉 굉장히 좋은 소나무 있잖아요. 그런 게 용제로 쓰는 거예요, 용제. 사실 이제 거기는 소나무 마음대로 베지도 못합니다. 강원도 쪽은 소나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호성으로 돼 있어서요. 그냥 막 자르면은 혼나요, 그거. 벌금 물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용제입니다. 그냥 뭐 참나무나 뭐 이런 것처럼 막 꼬불꼬불 막 이렇게 자라는 것들은 신탄입니다. 이렇게. 그럴 때 아무래도 땅값이 제일 비싼 거는 뭐 택지죠. 그러니까 농지 소유자는요, 택지로 바꾸고 싶어 할 거예요. 또는 임지 소유자는 농지로 이렇게 바꾸든지, 뭐 가능하면 택지로 바꾸고 싶어 하겠죠. 이렇게 변해가는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후보지다. 후보지. 또는 예정지다, 또는 가망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우리가 주택을 헐어버리고 상가로 만든다면 얼마나 돈 되겠어요? 공장도 마찬가지. 또는 이렇게, 또는 전을 답으로 또는 과수원으로 바꾼다든지, 반대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들 간에 바꾼다든지, 이 둘 간에 이렇게 작은 분류, 이걸 세분류라 그러는데, 이 세분류 안에서 세분류, 이쪽은 이제 대분류라 그러고요. 이쪽을 소분류 또는 세분류라 그래요. 세분류. 이렇게 세분류 안에서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걸 이행지라고 이야기해요. 이행지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지하고 이행지는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용도가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죠. 자, 보세요. 근데 임지입니다. 임지 깎아가지고 지금 택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택지.
이렇게 용도를 바꾸고 있는 중이다. 전환 중. 영어로는 이제 뭐뭐 하고 있는 중 ing 영어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이럴 때 얘는 이행지겠어요? 후보지겠어요? 네, TW에서 바뀌었으니까 후보지지 뭐. 쫙이 노란색으로 써놨잖아요, 그죠? 이런 걸 후보지라 한다. 이렇게 후보지나 이행지는요, 전환 중일 때만 쓰는 용어예요. 전환된 후에는 후보지나 이행지라 부르면 안 돼.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택지가 뭐라 그랬어요? 택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었어요.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 그랬어요. 건축이 가능하다 그랬죠. 네, 건축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 땅을 깎아가지고 여기다 막 집 짓고 있어. 막 지금 보니까 자재도 갖다 놓고 땅 다 파가지고 공구를 치고 지금 1층 올라가고 있어요. 1층 건물 짓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후보지예요? 택지예요? 그렇지. 그건 건물을 짓고 있으면 택지죠. 그러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는 바뀌는 과정에 있을 때까지만 부르는 용어예요. 딱 100% 바뀌어가지고 10%, 20, 30 해가지고 100% 싹 바뀌어가지고 택지가 돼버렸다. 그럼 후보지라 그러면 안 되고 택지 이렇게 부르면 돼요. 바뀐 후의 용도로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공통점은 전환 중일 때만 부르는 거다.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두 번째로 그러면 자, 공통점은 알았다. 얘네는 전환 바뀌고 있는 거라며. 그런데 문제는 그럼 차이가 뭐냐? 차이가 책에서 보통 이렇게 다 표현하죠. 대분류 상호간에 변화되는 토지는 후보지라 하고 세분류 상호간에 변환되는 토지는 이행지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 대체?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과수원이 1,500평이 있는데 요거 뭐 땅도 평평해가지고 그냥 확 밀어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을까 생각 중이다. 그래서 주택용지로 막 깎고 있다. 열심히 불도저 막 2대 불러가지고 이거는 후보지냐 이행지냐 그 이야기죠. 찍어보세요. 뭘까요 이거? 와, 이거 공부 잘하는 분들인데 이거 어떻게 알지 이걸? 그래서 복습하고 오셨나? 오늘 처음이잖아요. 아무튼 훌륭해요. 후보지입니다 이거. 이행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지금 당연히 뭐야 이거 세분류인데 왜 이건 또 후보지라 그러지? 궁금해야죠. 궁금해야 마땅해 지금. 그럼 도대체 이 대분류라는 게 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둘의 차이. 이 택지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농지에도 세 가지가 있다, 임지가 2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럴 때 이 파란 선을 담이라고 생각하자. 담벽. 우리 왜 집 둘러싼 담 있죠? 담. 그럴 때 이 담 안에서, 집 안에서만 왔다 갔다 바뀌는 놈은 이거예요, 이거. 이행지. 근데 막 담을 넘어가. 그러면 내 분류 안에서만 놀았어요. 남의 분류로 넘어갔어요. 그거는 대분류예요. 이런 거 뭐라 그러느냐? 후보지다. 그러니까 담벼락 넘어가면은 그거는 후보지예요. 그런데 담벼락 안에서만 조용히 막 움직인다. 조용히. 이런 건 이행지라 한다.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2가지. 전환 중에 있는 것만 후보지 이행지라 한다. 그다음에 차이점. 공통점은 이거고, 차이점은 대분류. 크게 담벼락을 막 넘어다니냐? 후보지. 담벼락 안에서만 소심하게 이동하느냐? 이행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임지에서 택지로 갖고 있는 거는 대분류권에 바뀌는 거고, 그래서 후보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럴 때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임야 같은데 여러분 그 왜 신도시 같은 거 지을 때 뭐 차 타고 다니시다 보면 뭐 이렇게 말뚝 박아놓고 쭉 이제 크게 프랭카드 같은 현수막 같은 아니면 그 합판으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택지 개발 예정 지역이다.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방금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후보지를 예정지라 그러는 거예요. 예정지. 네. 또는 바뀔 가망이 있다. 가망지. 네. 그래서 방금 예정지역 할 때 예정지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앞으로 택지로 바뀔 예정이야. 이런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확인하시면 거기 10번에 후보지 이행지죠. 그래서 기억번에 후보지인데, 다음에 토지 용도별 구분 중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
그래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예요. 전환되어버린 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벌의 이행지죠. 다음 토지 용도 지역에 세분화된 지역 내에서 그 용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를 한다. 세분화된이죠. 세분화된. 그래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앞에 아까 우리가 8번 9번 안 했죠. 필지 획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할게요. 필지하고 획지도 시험에서 좀 상당히 잘 나옵니다. 필지, 획지. 그래서 이 필지하고 획지는요, 요거 나중에 보갑성 선생님도 아마 설명을 해 줄 수도 있어요. 공시법.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필지하고 획지는 이제 일반인들은 이거를 혼돈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두 개는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잘 쓰죠. 이 필지라는 거 주로 어디서 쓰냐 하면 등기법에서 많이 써요. 등기법. 아니면 공간정보법이죠. 더 줄여서 공간법.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하는 법률. 획지는 주로 어디서 많이 쓰느냐? 이 부동산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죠. 부동산학. 아니면 감정평가에서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필지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나의 소유권의 경계가 되는 토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흔히 이걸 등기 또는 등록의 단위가 되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소유권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법률적 측면의 구분 개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법률적 개념이다. 여기서 이제 일단 필지하고 획지를 구별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등기 등록의 단위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면적 단위가 아니고 등기 등록 단위다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 표 있으니까요. 일단 표로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획지는 뭐냐? 획지는 요거는 부동산 현상 또는 활동의 단위가 되는 땅이에요. 참 말이 어려워요, 사실은. 현상 또는 활동의 단위가 되는 땅이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등 가격 수준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텐데, 등은 동등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동일한 가격 수준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맹지하고 대지를 할 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사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땅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여기 삼거리에 이렇게 이제 여러 필지 땅이 있어요. 여러 필지 땅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A, 여기 B, C, D, E, F 이렇게 땅이 있었다라고 치자. 앞에도 이제 땅이 많습니다. 여기 땅이 땅들이 많다. 이렇게 땅이 여러 필지 땅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일반적으로 이 A라는 사람의 땅은 어디까지가 소유권이 미치느냐? 지적도의 공간정보법에 그려진 대로, 그려진 대로. 여러분 지적도 그림 보셨어요? 이렇게 경계가 산으로 나타나 있는 거 보셨나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까지가 내 땅이에요. 이게 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소유권의 경계, 내 땅이 어디까지냐? 여기를 침범하면 된다고요. 딱 그려진 대로라고 해요. 그려진 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집에 가보면 땅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담으로 경계를 삼는 경우가 많죠. 그럼 담이 진짜 경계일까요? 진짜 경계가 아닐 수도 있을까요? 아닐 수 있죠.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 경계인지 보려면 보건측량이라는 걸 측량을 해봅니다. 측량. 예, 측지사 불러다가 자, 내 땅 어디까지인지 경계 좀 측량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측량 다 하죠. 땅 살 때, 산, 임야 같은 거 살 때는 측량 해봐야 돼요, 반드시. 네, 주택을 살 때는 그만 안 해도 대부분 자기 땅 안에 이제 그려진 경우가 많지만, 저는 옛날에 의정부 쪽에 단독주택을 옛날에 이제 산 적이 있는데, 미군부대 이전하는 자리 바로 앞에, 뭐 이제 거의 법원 들어가는 거 알고 이제 산 건데, 아직도 안 들어갔죠? 진즉 팔았죠. 오르긴 조금 올랐는데, 뭐 별로 안 올랐어요. 어쨌든 정보를 가지고 들어간 건데, 나중에 이제 옆집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옆집 아저씨가. 내가 우리 땅 측량을 해봤더니, 그 담벼락이 0.49평 정도가 내 땅을 침범하고 있대. 그 집이 겁나게 오래된 집이었거든요. 담도 막 무지 낡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그래서 담을 헐어버리고, 내가 원래 경계에다가 담을 다시 짓겠다. 동의하냐. 그게 이제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측량할게 그랬을까요? 동의했을까요? 0.49평. 땅도 아니고 한 10cm 막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제 답장도 안 했죠. 그래서 한 몇 달 뒤에 갔더니 담벼락을 예쁘게 새로 만들어 놨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예? 같이 쓰는 담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앞집 아저씨 가가지고 뭐 고생하셨다고 고맙습니다. 담 새로 만들어줘서 이제 그러고 인사를 하고 왔죠. 예. 사실 이제 만일 그분이 좀 열받게 했다면 저도 그럴 수 있겠죠. 다 지은 다음에 나도 측량 다시 할게.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럴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걸 뭐라 그러느냐, 각각 필지라 그러는 거예요. 필지. 이해하셨나요? 각각이 한 필지예요. 각각 소유자가 다르죠. A, B, C. 예. 그럴 때 요건 이제 등기등록단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에서 등기는 항상 필지 단위로 합니다. 필지. 예. 근데 내 땅이 여기하고 여기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 필지 따로 등기하고 이 필지 따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하고 등록 단위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획지는 뭐냐? 부동산을 주로 쓴다 그랬고, 보세요. 현상이나 활동의 단위가 되고 가격순이 비슷하다 그랬는데 이게 뭔 말이냐? 참 어렵죠.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땅 주인이 뭐 1, 2, 3 뭐 이렇게 있어요. 6, 7 많이 있는데 여기 땅을 사더라. 그래서 몇 개를 샀냐? 6필지를 샀어요. 6필지.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기다 뭘 짓겠다는 거냐? 백화점을 짓겠다 그러더라. 백화점. 이제 잘 보셔야 돼. 백화점을 짓는다. 그러니까 백화점을 개발하는 거니까 이 땅은 개발 활동의 대상이 되는 땅이에요. 다시. 무슨 활동의 대상이 된다고? 개발 활동. 등기는 지금 각 6필지가 등기가 따로 돼 있어요, 지금. 등기는. 어쨌든 개발 활동은 저 빨간 선 6개를 다 이제 한꺼번에 한다고 이야기인데, 자, 그렇게 되면 원래 땅값은 어디가 제일 비쌌냐? 여기가 제일 비싸죠, 이거. 여기 뒤쪽은 땅값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싸죠. 그런데 여기다 백화점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은 백화점 땅인데, 이쪽은 출입구가 있는 쪽이니까 제일 비싸고, 이쪽은 출입구가 없는 쪽이니까 제일 싸고, 뭐 그렇게 땅값이 다를까요? 가격 수준이 비슷해질까요? 그래서 이런 걸 획지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필지는 6개 필지야. 6개 필지인데 획지는 경제적 이용은 6가지로 하는 거예요, 한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획지다라고 부른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A는 여기다 자기 집 짓고 잘 살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필지죠. 자, 획지는 경제적 이용은 2가지예요, 1가지예요. 그래서 하나의 획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규정하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 일단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는 등기등록 단위냐 현상이나 활동의 단위가 되냐라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냐 아니면 가격 수준이 나타나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둘의 차이는 이제 구별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주로 법에서 많이 쓰고, 이거는 법에서요, 경제에서요,
경제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딱 구별이 됐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쓰는 면적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면적 단위. 토지의 면적 단위는 그렇죠. 평도 안 쓰고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 예, 이제 뭐 어려운 말로는 MKS 단위라 그러는데, 미터, 킬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S는 세컨드에서 세계 표준이에요. 여기 이제 전 세계가 한꺼번에 쓰는 단위죠. 미국이나 영국은 FPS라 해서 피트, 인치 이런 거 써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길이가 달라서 1피트가 약 30cm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은 또 우리나라는 옛날에 척반법이라는 걸 써요. 척반법.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일정보, 일단보, 그 다음에 정단무, 일무, 일보 뭐 이렇게. 그래서 정단, 무보, 홉작, 일홉, 일작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평, 여기에 30평, 여기에 300평, 여기에 3000평. 단 일정보. 네? 옛날에 그렇게 썼어요. 3의 배수로. 얘는 하나, 30, 300, 3000. 근데 요즘 이런 거 써요, 안 써요? 몰라. 일정보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요. 1평이나 알지. 그래서 요즘은 평단위 안 쓴다 그 이야기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건축법 가시면은 환산하는 방법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100제곱미터이다. 평으로 환산해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나누기 얼마? 이 상식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네, 그렇죠. 나눌 때는 이제 3.3입니다. 정확하게는 400 나누기 141인데 3.4. 네, 그런 건축법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곱할 때는 이 3.3분의 1이 0.302 하나예요. 그래서 약 0.3을 곱하면 돼. 그럼 100 곱하기 0.3 그러면 대략 30평.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근데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다. 그러면 38이 24, 그다음에 3, 4, 10이니까 25.2, 25.3 이 정도. 전용 평수로. 그래서 84제곱미터가 전용 한 25평 근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메모하셨어요? 0.302 하나를 곱하든지 아니면 나누기 3.3으로 하시든지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개론에서는 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랬죠. 면적 단위는 뭘 쓴다고요? 제곱미터. 그러니까 필지가 면적 단위 아닙니다. 필지는 면적 단위라고요. 등기 단위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렇게도 내요. 필지는 면적 단위를 말한다. 그러면 X 이렇게. 자, 필지. 하나의 집원이면 토지의 법률상 등록 단위를 말하고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말한다 그랬죠. 소유권에 미친다.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면적 단위 X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9번에 자, 9번에 획지죠. 획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가격 수준이 비슷하답니다. 이번에 거래 또는 이용 등 부동산 활동 또는 현상의 단위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번에 필지 획지의 의미해서 표의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넘어가셔서 53쪽에 가시면 11번에 나지라고 있나요? 나지? 그래서 이제 이 나지는요, 일단 건부지라는 거하고 그 박스 안에 건부지 있죠? 뒤에 넘어가도 건부지 있어요. 넘어가도. 건부지라는 거하고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구별하면 되는데, 나지, 일단 기억법 먼저 확인해 보면, 나지 11번입니다. 감정평가상 용어로 지상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었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법을 공부를 안 한 분들이니까 읽어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아직 법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가 조금 더 돼야 이제 편할 텐데 나지죠, 나지. 요거는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규정은
국토교통부 지침입니다. 토지 보상평가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줄여서 토지 보상평가 지침에서 토부침이라 그래요. 제3조의 5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토지보상평가 지침에는 딱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감정평가할 때 쓰는 거죠. 이거 나지라 하면 토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다. 건축물이 건물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그렇죠. 사법상의 제한이 달려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부지가 뭐냐라는 건데 일단 쉽게 가죠. 요거 설명을 좀 이따 하기로 하고. 토지상의 건축물이 부착된 땅을 건부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단 나지는 건부지랑 반대가 되는 개념인데 여기 땅이 있어요, 땅. 둘 다 100평인데요. 둘 다 100평인데 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얘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 그럴 때 이 땅을 뭐라고 부를 거냐, 땅. 이 땅은 건물이 부착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부착된 땅, 지자 땅이야, 이거. 그래서 이걸 나지라 부른다고요? 건부지라 부른다고요? 그럼 건부지 쉽네. 건부지는 건물이 부착된 땅이다. 건물. 그러면 나지는 뭘까? 나지가 이제 이렇게 나체할 때 나자예요. 홀딱 벗었다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땅은 땅인데 건물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라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나지라 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지냐? 아니면 건물이 부착된 건부지냐? 이렇게 이제 구별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나지 또는 건부지라고 한다. 그래서 건축물이 없냐? 있냐의 문제이다. 일단은 뭐 구별은 쉽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상권 등 사법성의 제한이 없다라는 건 또 뭐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땅이 있는데요. 어떤 땅이 있는데, 땅 주인이 갑이에요, 갑.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한테 땅을 물려받긴 했어요. 여기 역 근처에 뭐 공용주차장 땅이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 거다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거기 아무것도 없다 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뭐 건물 지을 돈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땅을 물려받았는데. 그래서 땅을 놀리고 있었죠, 뭐. 대충 놀리고 있었더니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지상권자라 그래요. 소유자고. 나한테 지상권 좀 줄래? 지상권? 지상권 좀 주면 현찰로 5억을 당장 갖다 줄게. 그럼 돈도 없고 막 요즘 그렇잖아.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현찰로 5억 준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죠. 그래가지고 그럼 지상권이 뭔데? 이랬더니 별거 아니고 뭐 도장은 몇 개 찍어주면 되고 그냥 지상에 있는 권리야. 지상에 있는 권리.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야? 도장 빠방빵 찍었어요. 5억 받았죠. 그리고 얘는 바로 세계 일주 해외여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달 만에 왔어요. 3달 만에 왔더니 여기다가 A가 막 건물을 짓고 있어. A가. 누구 거라고요? A 거. 그러니까 이제 갑이 갑자기 야, 왜 그래 남의 땅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지상권이 지상에 건물 짓는 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이 지상권은요. 일단 한번 설정되면 30년간이 계약 기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아니, 당연하지. 건물을 지었는데 2년 후에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이 쓰러지지도 않았는데 30년.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자가 만약 지상권 같은 걸 설정해 줬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땅은 누가 살라 그럴까요? 안 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지상권 등의 제한이 만일 있다면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인데 이런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그런 걸 나지라고 한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걸 우리나라는 나지라고만 불러요. 근데 일본은 이걸 좀 구별해서 불러요. 일본.
우리나라 나지를 좀 구별해서 부르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갱지라는 게 있고 저지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처음인데 너무 좀 상세히 제가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갱지는 우리나라 나지하고 똑같아. 나지하고. 그러니까 이미 공부 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토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그 다음에 지상권 등 그렇죠? 사법성의 권리가 설정됐다고요? 안 돼 있다고요? 안 돼. 그래서 사법성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땅이다 이런 이야기고 이 저지는 이것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은 건물 없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 일본도 건부지라는 용어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땅은 따로 구별하니까 얘네가 지금 건부지는 아니죠. 절대. 그런데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 땅이에요. 아까 그랬죠. 지상권 설정되면은 이 땅을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 그랬어요? 싸다 그랬어요? 적어도 30년간은 안 사요. 아니 아까 얘가 5억 받았잖아요. 5억만큼은 깎아줘야 사는 거지 누가 사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고요? 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갱지하고 저지를 구별한 이유가 뭐냐? 가격이 달라서. 이거는 가격이 비싼 땅이고 이거는 가격이 비싸다고요? 싸다고요? 싸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별한다. 그럼 확인하죠. 확인. 기억번에 감정평가상 용어로 지상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나지라 한다. 방금 이야기 드린 거죠.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건부지 한번 보죠. 건부지. 13번의 건부지 보시면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건 건부지, 없는 건 뭐요? 나지. 그 다음에 그 위에 12번의 갱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법상의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는 토지이다. 공법 그런 건 놔두고 일단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긴 한데 앞페이지 53쪽 그 심학습 맨 밑에 작은 박스에 보면 갱지와 저지 뭐 그런 거 있나요? 예. 거기 나지와 관련한 일본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가에 관련해서 갱지와 저지로 구분한다. 이번 갱지와 저지는 건축물이 없다는 점, 공법상 규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일단 건축물이 없다. 둘 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갱지가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제한을 받는 저지하고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네, 방금 제가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오늘 혹시 나지, 갱지, 저지까지 다 나는 모르겠다. 몰라도 돼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다 기억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지인데 공지. 이것도 뭐 여러분이 이제 건축법 공부하시면 조금 쉬워지는데요. 아직은 이제 그쪽 공부를 안 했으니까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100평. 예를 들어서 여기 100평이 내 거다. 여기. 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그러면 이 100평의 땅에다가 딱 10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조금 공간을 남겨야 될까요? 그래서 예컨대 100평의 땅에 몇 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런 걸 건폐율이라 그래요. 이게 평면적으로 몇 프로 쓸 수 있냐. 예컨대 준주거 지역은 70% 쓸 수 있는데 70% 뭐 많이 쓰는 겁니다. 주거지는. 그러면은 건물을 100평짜리 올릴 수 있다고요? 70평짜리요? 70평.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30평은 뭐냐? 그게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거는 땅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빌공짜 공지라고 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경우 건폐율은 70%다. 뭐 그런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거기 공지는 건축법의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 내에서
비워둔 땅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나머지는 뭐 또 조금 쉬셨다가 나머지 조금만 하고 너무 늦지 않게 끝낼게요. 어제 2시까지 하셨다면서요? 오늘은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첫날이니까 1시 40분 목표로 40분 조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잠깐 쉬었다 뵐게요.